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그 음성법문 듣고 그거 뭐야, 자, 자선하는 날인데 우리 초롱씨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불자가 왔지요. 청년불자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법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한번 검색해봐라. 문자 보낸 거. 저희가 이제 그 매달 1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우리 여기 오시는 도반님들께 다 보내드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분은 천일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천일 동안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냈네요. 견성이 무엇입니까? 견성. 성품을 본다. 견성이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그 선불교, 이 불법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이 견성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평생을 노력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성품을 본다 이거거든요. 그럼 성품을 보려면 어째야 성품을 보느냐 이 말이거든. 어째야 성품을 보느냐? 예예.
몸뚱이, 지구, 태양, 극락세계, 지옥, 또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처의 모든 모습이지요. 모습이, 그, 모양이 있는 모습이든, 모양이 없는 모습이든, 뭐, 소리, 이런 것도 다 모습입니다. 그리고 맛, 이것도 다 모습에 속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그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나와 있는데,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는 거야.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면, 변하고 헛것인 걸 알면 견성이요. 근데 이게 실감이 잘 안 와.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난 모든 모습은 쓰며 작용,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놀이입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절대성 자리, 부처자리, 허공으로 쓰인 나, 바탕자리,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부 그 바탕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바탕은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어. 그런데 그 바탕에서 인연과 촉근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모습은 다 가짜야. 가짜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초롱 씨가 왔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지요? 만약에 1학년 천재 같은 아이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 버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면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단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6살짜리가 뭐 대학 가서 공부를 모든 단계를 초월해버려요. 둘째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단계를 조금 걸치면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야. 1번과 2번이 가는 자리는 똑같단 말이죠. 왜? 원래 그 바탕 자리는 똑같아. 근데 1번은 뭐냐면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첫째 알아야 될 것이 이 공부는 도대체 어떤 공부고 이 공부의 가장 핵심 요소가 뭐고 우리 이거 알아야 되죠. 초롱씨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째야 공부를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애 어떻게 공부 잘하나? 요점이 파악이 잘 돼야 돼. 공부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요점 파악이 확실히 돼야 돼. 요점 파악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에 응용을 잘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막 앞에서 공부는 가르치는데 앉아서 요점 파악이 안 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요점이 파악이 돼야 돼. 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알지 못하고는 맨날 해도 엉뚱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고 그러면 이거 중요한 말이죠. 우리 저기 누구 초롱 씨가 지금 와서 일수명이 맨날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화가 나면 화가 변한다고 할 것이다. 맨날 변한다고 할 것이다만 하락해. 자꾸만.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데 쓰는 방편이라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첫째, 공보이윤곽과 바탕을 잡는데 어떤 사람은 탁이 얘기를 딱 들었어. 부처님 경전에도 있고 백봉선생님도 법문하시고 저도 지금 법회를 자꾸 열어서 하는데 몸뚱이가 지금 네가 아니야. 꼭 가만 생각하니 맞거든. 몸이 계속 변하다가 죽어버리거든. 몸뚱이가 네가 아니냐. 허공으로서의 네가 네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네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치에 맞아 그게. 그렇게 해서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구 위에서 살고 있죠. 우리 지구 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초롱씨도 지구 위에서 살고 나도 지구 위에서 살잖아. 지구의 고향이 어디요? 지구의 고향이 어디야? 지구 고향 몰라? 옛날에는 몰랐어 사람들이.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 땅이 가도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지동설 이거 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죽었지요. 죽었지. 상살당했지. 왜? 과학이 발달이 안 돼서 일반 상식이 없었다는 거야. 그때는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면 끝이야. 왜냐면 지식을 공유할 수 없는 시대거든.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지. 우리가 지구 위에 살고 있어 지금. 지구의 고향이 어디냐 말이야. 지구 고향이 어디요? 우리가 옛날에 물리 시간, 중학교 때 과학 시간, 우리는 물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배웠단 말이야. 뭘 배웠느냐? 별의 주기에 대해서. 별이 태어나고 별이 죽는 별의 일생이라고 해서 나도 분명히 배웠거든. 내가 지금 나이가 62이지만 별의 일생이라고 해서 배웠어. 몰라. 나는 조금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별의 일생이야.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구도 이게 생겼다가 죽는구나.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사람만 살다가 죽는 줄 알았더니 별도 나고 죽네. 왜 신성별이라는 거지. 신성. 그러다가 이 별의 일생이 있지요. 안영수 씨 옛날에 배웠죠. 그럼 별이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엄마 태에서 태어났어. 그지요? 엄마 자궁에서 태어났어 우리는. 근데 지구는 어디서 태어났어? 지구 고향이 어디요? 생각해보자. 지구 고향이 어디요? 정정씨 지구 고향이 어디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어. 그렇지. 왜 지구가 어떤 별이 태어나려면 무슨 허공에서 어떤 암흑물질이 폭발을 해가지고 행성이 그지요? 이렇게 형성된다고 현재의 지구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지구의 고향이 어디야? 허공이야. 허공. 이 허공에는 무슨 물질이 많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허공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냐 아는 게 한 4%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는 암흑물질이 95%가 넘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몰라. 우리가 몰라. 그래서 우리 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야. 이 허공은. 허공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지구 고향은 어디요? 허공이요. 허공에서 났다가 허공에서 사라져버려. 그러면 지구 고향이 허공이지. 철옹씨 어떻게 생각해? 네. 우리 불교 공부는 외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치로 생각해서 이치가 딱 들어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결정을 해. 그 이치가 맞으니까.
믿고 딱 결정을 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 공부거든. 그렇게 해서 그 이치가 지금은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지식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내가 행을 옮겨서 무엇으로 한다? 지혜로 증득이 되는 거야. 이게 불교 공부거든.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거든. 그러니까 지구의 고향이 허공이야. 허공에서 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지잖아. 과학적으로 보면. 그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고향은 어디요? 이것이 백봉 선생님이 법문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텅 빈 허공, 이 허공은 색으로서의 허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모든 것의 바탕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지구가 허공이 고향이면 사람도,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도 고향이 어디요? 엄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그 이전에 정자 난자가 생기기 이전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어느 날 엄마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엄마 태를 빌려서 내가 나왔어. 그래갖고 살다가 사는 동안에도 수없이 산화를 해. 수없이 변해. 산화를 해.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우주에서 죽어도 어떻게 해요? 관을, 그 우주 영화 보면 관을 우주 바깥으로 슥 내보내더만, 이렇게 우주선에서. 우주에서 죽어도 허공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죽어도 땅에 묻히고 물에 들어가고 다 해도, 지구 고향이 허공이니까 우리도 허공이야. 처음 이거 생각하면 대단해. 그래서 백공자는 맨날 허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감이 잘 안 와. 그런데 지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너무너무 맞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너가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가잖아. 응? 허공 속에, 네가 지금 허공에 둥둥 떠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실감이 오느냐? 맨날 이 얘기 하시죠? 이 얘기죠, 지금. 굉장히, 나는 이것이 굉장히 임팩트하다. 굉장히, 그거 뭐라노? 되게 강한 느낌을 주는 법문이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허공에서 났다가 허공으로 가는구나. 내 고향이 허공이구나.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라고 하고 있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무정물이구나. 이거거든. 무정물. 허공으로서요. 이 두 가지를 법문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들어. 엄청나게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일본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맞아. 나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바탕자리가 내구나. 절대성자리가 내구나. 이래서 그날로 그냥 그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든 행동을 해버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일초직이 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육조대사님 같으신 분이 이런 케이스죠. 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일처의 모습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 속에는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야.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모습은 텅 빈 모습이야. 이것이 이미 돼 있거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거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그래서 공부 윤곽과 바탕이 그 자리에서 잡혀버려. 그러니까 뭘로 하느냐? 말하고 듣고 모든 거 다 하는 것이, 모든 내가 하는 모든 감정,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것이
그냥 허공으로서 내가 해버리는 거야. 그 사람.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것이 일본인 사람. 근데 우리는 좀 안 돼,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단계를 거친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좋고 우리는 나쁘다. 이거 아니다, 이거야. 왜? 똑같이 텅 빈 자리로 가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자리로. 그것을 말하자면 드러내는 자리.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 단계에 있어. 여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끝이 나버려. 두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거를 앞에 꼭 이거를 시작할 때 예부를 법회를 할 때 시작을 하냐면 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절대 평등성 자리로서의 내가 모습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절대 평등성 자리로서의 내가 밥 먹고 일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똥 싸고 공부하고 한다는 것을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입력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 이게 지금 우리 철옹씨는 좀 어렵지. 어렵잖아. 그래서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요 단계에 가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제일 첫 번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으려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내가 늘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여기 서울이야. 부산이야.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정조준을 해야 돼. 근데 발끝이 정조준을 해서 가는 사람은 쭉 가게 돼요. 근데 발이 0.1도가 삐뚤어졌어, 지금. 근데 처음에는 차이가 전혀 안 나. 이 사람하고 A와 B가. 근데 자꾸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버려.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공부하는데 첫 걸음이 제일 중요하다. 첫 걸음. 요 첫 걸음이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도대체 내가 지금 하려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무엇이냐는 거지. 도대체 내가 공부는 뭔 공부를 하고 이 공부의 요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도 이 공부가 맞게 가는지 틀리게 가는지 내가 불구덩이로 가는지 흙구덩이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런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오늘 철옹씨가 진짜 청년불자는 진짜 고마워요. 이렇게 와요. 참 옛날에 우리 선생님도 우리 젊은 20대 애들 오면은 공부하러 와서 고맙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난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지발로 다 왔는데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 나이가 되다 보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 젊은 사람이 공부를 하러 오면. 그래서 오늘은 철옹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철옹씨를 위해서. 그래서 철옹씨가 지금 공부를 하러 왔어. 그지? 여기 공부를 하러 왔어.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 잘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공부를 하러 오면 포림선언에 공부를 하러 가야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공부하는 그 내용물에는 관심이 많은데 누가 공부를 하러 가지? 이거는 안 물어.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내가 보림선언에 공부를 가려고 해. 그런데 보림선언에서 뭐를 가르칠까? 이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런데 정작 공부를 하러 가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안 해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 질문은 모든 곳에 해당이 됩니다. 돈을 벌어. 어떤 사람 막 그렇게 해서 막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뭐 떠야 되고 뭐 떠야. 이 내용물에는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그래, 니 돈 얼마 벌면 만족할래? 나 100억 있어 만족하겠어요. 철옹씨 그 사람이 100억을 벌면 만족할까요? 응? 만족 안 할 것 같아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람 욕심이. 100억을 벌면 그 상황이 또 변화가 돼 있어요. 조건이. 그렇죠? 지금 나의 이 조건에서는,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의 이 입처라고 해요. 입장에서는 100억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 세상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100억만 있으면. 그런데 100억을 딱 가지면 정말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행복하겠느냐? 우리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그 행궁보살님, 우리는 지상전, 공중전, 골프전, 다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 일이 안 오는 게 아니죠. 파도와 같이 오거든. 산다는 것이 늘 파도같이 오거든. 이 파도만 넘어가면 그 다음 파도 안 올 것 같지만 그 다음 파도가 또 오고 그 다음 파도가 또 와. 계속 파도가 와. 저기 철옹씨, 이 파도가 해결이 돼. 그럼 그 다음 파도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거? 죽나? 지구에서 두 발 뛰는 거지. 그지? 지구에서 두 발 뛰는 날이야, 그날이. 그래서 쉼없이 파도가 오고 있어. 쉼없이.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여기 공부하려고 왔으니까 이 공부하려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다시 물어보자는 거야. 다시 물어보자. 공부하는 내용물에 관심이 더 가는 것보다 이 내용물보다 공부를 누가 하지? 철옹씨한테 자기가 한번 물어봐. 보림선언에 누가 공부하러 왔지? 그렇게 물어봐봐. 누가 왔어? 내가 왔잖아. 내가 왔지 않냐고. 내가 왔지 않냐고. 내가 그렇지 않냐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되느냐? 맨날 갈등이요. 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덮어놔 버렸거든. 한 번도 그걸 안 물어봤거든. 무엇에만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내용물에만 관심이 집중이 돼 있어. 근데 그 내용물이 변하고 헛것이야.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달라져.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달라져. 자꾸 달라지는 조건은 하염없이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냐? 지금 우리 그 철옹씨가 생각하기에 철옹씨가 영원하냐? 아니요. 영원하지 않는 까닭이 뭐지? 글쎄, 때 되면 죽고.
그렇지. 때 되면 죽지. 그러니까 막 뭐 수백 년 살 것 같이 앙당 갈갈이를 해서 살아도 어느 순간에 가면 가야 돼. 근데 갈 때는 그렇게 앙당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요. 그중에 공부가 뭐 더 귀해서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한다고 연락에 해. 공부 가져가는 거 아니지. 만약에 유의법으로 공부를 하면 가져가는 거 전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딱 끝마당에 가면 후회를 해. 아이고, 남하고 좀 잘 나누면서 살 걸. 남한테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하고 살 걸. 남한테 잘해줄 걸. 거의 가만히 죽을 때 생각을 해보니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돈보다, 많은 명예보다, 많은 권력보다, 응? 많은 공부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더냐 이 말이지. 남하고 더불어서 살고 남에게 따뜻하게 하고 남과 나누고 하는 것이 훨씬 정말로 잘 살았다는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면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뭐 공부하려는 자가 누구냐? 내다. 공부하려는 자가 지금 공부 이윤각과 바탕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크게 해서 이거는 크게 하고 공부를 하려는 자가 누구냐? 나야.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지.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초롱씨가 한번 여기 공부하러 왔으니까 보림선언에 누가 공부하러 왔지? 내가. 내가 공부하러 왔어.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소신껏 해봐. 왜? 지금 이거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야. 인생을 사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초롱씨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왔어. 초롱씨가. 공부를 하러 왔어. 지금 와 있잖아. 앉아 있잖아. 그 다음 나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초롱씨가 여기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보통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재밌는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서 사실은 참 이런 장소에 오기 힘들거든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롱씨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나는 뭔가는 모르게 초롱씨의 그 삶에 스스로 그 주인이 되는 그거를 내가 좀 던져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러 와서 초롱이가 자, 그 다음 여기 공부 우리 직업이라고 해볼까? 직업을 구하려고 해. 누가 직업을 구하지? 누가 구해? 내가. 네. 그렇지. 직업하니까 딱 머리에 들어오지. 내하고 멀리 떨어져. 내가. 그 다음 무슨 질문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야.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네. 어떻게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걸 안 해. 어떻게 직업을 가져야 되는, 직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가? 네네. 그런가? 질문을 뭘 해야 될지.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학교 공부를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학교 공부가 전부 주입식이거든.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너무 약화가 돼 있어. 그런데 이 불교 공부는 무슨 공부냐?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그 또 행하고 또 거기에서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공부거든. 이거는. 그래서 그래, 내가 공부를 하러 왔어. 안녕수 씨 한번 물어볼게. 예. 어떤 공부를 하는 거하고 네. 공부하는 방법을 네. 알아야 될까요? 자, 좋습니다. 어떤 공부? 어떤 공부? 또 방법. 그러니까 how에 해당이 되죠. how죠. what, how. 어떤 공부? what이고 이거는 how죠. 이거 앞에 더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공부를 하러 왔는데 나는 어떤 공부를 하고 무엇? 어떻게 이게 사투리 아니야? 이거 어떠니? 무엇? 그러니까 무슨 공부? 무엇?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앞에 물어야 되는 게 있다.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 왜? 나 이 공부 왜 하려고 하니? 직업을 왜 직장 가려고 하니? 왜 직장 가려고 해? 왜 직장 가려고 하냐고. 그렇지. 돈 벌려고 가려고 하냐.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돈 안 주면 절대 직장 안 가지. 가서 뭐 내가 봉사할 일이 있어?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물어보지. 그 다음에 왜 돈 벌려고 하지? 이렇게 묻는 거야. 자기한테. 내가 왜 돈 벌려고 하지? 이렇게. 그런 그 왜라는 데 대해서 내가 나름의 정확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일종의 가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직장을 가지게 돼. 반드시 가지게 돼. 그런데 이것이 흐리거든, 지금. Y가 흐리거든. Y가 확실하면 그 어떤 짓을 해도 어디에 가느냐? 바탕으로 가는 거야. 그 본질로 가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공부를 하러 와. 그래. 3시에 커피에 있으니까 공부를 하러 가. 공부를 하러 가면 이거 뭐 일시명이 뭐라고 하고 선생님도 뭐라고 하셔. 그리고 또 가. 이렇게 듣는 사람하고 공부 누가 하러 가니? 내가 해. 나는 왜 공부하려고 하니? 이렇게 딱 주관이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벌써 자세가 틀린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전혀 틀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사귀어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키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무엇이에요? Y가 딱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는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왜 공부하려고 하지? 왜 공부하려고 해요? 자, 안영수 씨 한번 물어볼게요. 안영수 씨는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잠시 백봉 선생님한테 가서 법문도 듣고 그때 일주일 철야정진도 그러고 뭐 안 왔지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한 저 밑에 어디에는 늘 갖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아, 그걸 해야 될 건데. 왜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이가 지금 59세 때 다시 왔어. 보림선언에 왔단 말이지. 그럼 왜 공부해야지? 왜?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돼? 그걸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 답을 왜? 찾고 왔습니다. 왜?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너무너무 자기에게 솔직하게 내한테 남 그거 볼 거 없어요. 네. 왜? 이거 하면은 좋을 것 같았어. 행복할 것 같았어. 남보다 뭐 좀 돋보이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기에게 되게 솔직하게 이 Y에 대해서 딱 자기가 답을 해야 되는 거야. 답을. 그것을 늘 이 Y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공부하러 가는 게 누구지도 잘 모르고 질문을 안 해보니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래서 이래 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무엇이 따라오냐? what과 how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딱 중심을 찾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스승도 만나게 되고 이게 이제 간절하거든.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고 말 거야.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자꾸 가게 된단 말이야. 그 길로. 철옹씨 알겠지? 그 길로 내가 일로 만약에 길이 저 길이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있어도 어떻게? 저 길로 가게 돼. 저절로 가게 돼. 왜? 모든 것이 Y가 바탕이 돼 있거든. 이 Y라는 것은 바탕이에요. 바탕. 이것이 처음에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바뀔 수도 있겠죠.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자기의 입체에 따라서 중심이 잡히겠죠. 처음부터 또 중심이 잡힌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1번, 2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잡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 잡힌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더 낫고 이것이 덜하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취직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철옹 씨가 취직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취직을 해야 되면 취직하는 자가 누구냐? 시간을 내서 딱 앉아서 생각을 해. 막 정신없이 막 자기 속에서 내고 내고 그렇게 하는 그 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취직하려는 자가 누구지? 물어봐 내한테. 그러면 나야.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거를 뭐를 하라고요? 원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원노트. 내가 자꾸 원노트 쓰십시오. 원노트. 특히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 원노트를 쓰는 습관을 좀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원노트를 쓰면은
상당히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가는 방향,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내가 사고하는 능력이 굉장히 그게 돼요. 증진이 돼요. 어머, 원노트에 제목이 뭐예요? 철옹씨? 네? 지금 가장 당면한 게 뭐지? 취직? 취업이잖아, 지금. 취업. 딱 적어. 원노트에. 딱 적어 놓고, 매일 봐. 취업을 매일 본다고.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잔머리 안 굴린다고. 그냥 취업. 이러고 계속 봐. 보면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취업을 하는 자가 누구지? 나한테 물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해. 1번. 2번. 내가 왜 취업을 하려고 하지? 내가 왜 취업을 하려고 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나는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더라. 나는 직장을 안 가봐서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정인이 쓰고 갔나, 직장에? 그냥 갔습니다. 저기, 이게 등간보살님 학교나 그 병원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소개서 썼어요? 이력서만 썼지요. 근데 요새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돈 주고도 쓴다고 하네요, 요새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만의 것을 써야 되거든. 어디서 막 일상에서 막 배우고 뭐 한 것 딱 보면 알잖아. 딱 보면 알잖아. 그런 사람은 떨어뜨려 버리겠지. 그래서 내가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 딱 내가 해. 생각이 딱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민할 거 아니냐고. 여기에서 스스로 답을 한다고, 스스로. 그렇지 않고, 내 취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게 취업이 되겠냐고. 취업이 돼서 가도 불평불만이 없으러 많겠지. 만약에 내하고 뭐가 좀 안 맞으면, 좀 힘들면, 그냥 마음에 불평불만이 많고, 그것이, 말하자면, 견디기 힘들지 않겠냐고. 그런데, 내가 어떤 직장을 가든지 간에 이것이 확실해. 확실하면 이 what과 how는 어떻게 되느냐? 이 why를 실현하는 장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곳, 어디에 어떤 곳에 있어도 늘 why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다가 반드시 그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허공이 하나니까. 늘 내가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게 돼. 그러면 내가 이것이 확실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소개서 쓰는 방향이 달라져 버려. 그리고 면접을 딱 가. 면접을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서 딱 물을 묻잖아. 그러면 내가 이게 Y에 대한 확실한 그게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참 똘망똘망하네? 이것을 상대방이 그냥 알아. 왜? 내가 중심이 딱 서 있거든. 내가 중심이 없으면 저 사람한테 휘말려. 그렇지?
저 사람이 무슨 대답, 무슨 말로 나를 물을까? 물론 그 회사의 자세한 이런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나 그거 지금은 확실히 모르지만 내가 시험만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확실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술 나온단 말이야. 딱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나의 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나의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하고 같겠어? 틀리겠어요? 전혀 달라요. 벌써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출발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출발이요. 그래서 와서 네 듣고 가고 그것도 좋지. 좋지만 어떻게? why?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해? 내가 왜 부처님 공부를 하려고 하냐 말이지. 뭐가 좋아서 나는 이 공부를 하려고 하냐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 이거지. 이것을 여기에 대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가치관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가치관. 너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면접을 보든지 자기 속에서의 뭐가 녹아서 들어가요? 뭐든 그래. 생각에, 말에, 자세에, 행동에, 눈빛에 뭐가 들어가? 이 가치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 공부를. 좋다 말이지. 이 공부하면 되게 좋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러 왔어. 좋다 하더라. 그래서 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좋다 해서 왔어. 좋다 해서 왔는데 자꾸 하다 보니 무엇이 좋지? 나는 이 공부에 대해서 무엇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냥 줄줄줄줄 따라오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면 결국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 가치관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고 걸어 다니고 직장 가서 돈 벌고 지금은 돈 벌려고 갔어. 근데 일정하게 돈 벌면 또 거기서 많은 갈등이 있고 하면 내가 돈만 벌려고 왔나? 또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Y에 대한 내 가치관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아이를 키우든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나와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든 와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해도 무엇이 발현되는 장이라고? 가치관이 발현되는 장이라고. 나의 인생의 무대가 연극이나 영화나 전부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감독이나 극작가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테마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극이나 영화나 전부 이렇게 보면 그럼 내 인생의 테마가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테마가. 이 테마가 무엇이냐는 내가 그 테마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살면서 내 인생의 나의 테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테마에 따라서 어떻게 한없이 많은 방편으로 그 테마가 어떻게 돼요?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봉사를 한데도 그 테마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why,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냐, 이것이 우리 공부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어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죠. 우리가 또 그렇게 되면은 이 Y라는 이것이 나를 항상 바르게 끌어줘요. 가다가 힘들지요. 공부하는데 힘듭니다. 가다가 보면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끌어주느냐? 이게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살이 힘들어. 누가 끌어줘? 이게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런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지? 될 때까지 하는 거를 뭐 단어가 있잖아. 행공보살님 될 때까지 하는 건 뭐야? 그건 뭐라고 하지? 선생님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저기 뭐 인디언 기후제 지나면 반드시 비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왜? 비 올 때까지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초롱 씨도 내가 집으로 가져야 돼. 취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취직될 때까지 해야지. 취직되잖아요. 당연히 되죠. 100% 됩니다. 100%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취직이 될까 말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말이야. 여기서 내가 확실히 나에게 물어서 반드시 나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라. 뭐 이상하게 가버렸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